네, 안녕하세요. 이기붕의 정치 산책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양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양구, 오늘 비도 오고 좀 흐린 날씨입니다. 내일부터는 좀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오늘 비 오는 날씨에 한번 아침에 출근해서 이것저것 읽어보고 있습니다. 계양구의 위치는 이게 이제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포인터를 레이저로 바꿔볼게요. 여기 녹색으로 된 부분이 계양구입니다. 인천시가 이렇게 연노랑색으로 되어 있고, 이제 위에 서울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서울 경기가. 여기 이제 김포공항이 여기쯤 되고, 여기 이제 계양구, 그 다음에 이제 영종공항이 있겠죠. 공항과 영종공항. 서울서 내려오다 보면, 좌측은 부천, 뭐 우측으로 이렇게 좀 내려오다 보면 이제 계양구, 그다음에 좌측은 부평구 이렇게 지나서 경인 저 고속도로, 그게 이제 제1고속도로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동은 이제 이렇게 오류동, 뭐 이화동, 평동, 하야동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거 그냥 계산동, 작전동 뭐 이런데 좀 계산역도 있고 작전역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새는 공항철도가 또 계산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지금 이제 이쪽은 예산은 한 뭐 7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인구는 한 28만 몇천 정도, 이렇게 29만 가까이 되는 거고, 가구 수는 한 12만 가구, 뭐 이렇게 12만, 뭐 13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정치적인 지형을 좀 보면은 서울에 이제 이렇게 부천, 오정구, 서울 강서구, 김포, 고촌읍, 그다음에 이제 인천에 있는 서구 이렇게 접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계양갑은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이렇게 효성동, 작전동, 계산동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계양을은 여러분들 아마 유명하죠. 이재명 전 대통령이 올 6월까지 소속 을 두고 있었습니다. 계양을 국회의원으로. 그래서 작전 서운동이나 계산 2동, 계산 4동, 계양 1동, 계양 2동, 계양 3동 이렇게 돼서 아주 유명하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치는 뭐 이렇게 보시면은 우측에 이렇게 인천시 지도가 있고 위치가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양구의 정치적인 이슈가 뭐가 있느냐? 계양구는 어쨌든 계양 테크노밸리가 이제 공항하고 이 사이에 쪽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도시의 기업 유치가 이제 잘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이렇게 순환선이잖아요. 순환선인데 그게 갈라지죠. 어디서 갈라지냐면 이제 신도림에서 갈라져서 양천구청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 연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연장돼 가지고 오는 거하고 홍대 대장동에 새로운 지하철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연장돼서 광역교통망을 이루는 거.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공항으로 가는 영종도 공항으로 가는 철도 고속철도 이거와의 연결 이런 것들이 지금 말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아직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산동, 작정동, 구도심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규제, 군사 규제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테크노밸리 지금 3기 신도시 기업 유치 실효성 문제가 지금 표방되고 있고 대기업이나 유망한 앵커 기업이 올 거냐 지금 이제 송도나 이런 데는 오고 있는데 이쪽은 좀 이제 그렇게 설득력이 크진 않아요. 서울의 근접성은 더 좋은 반면에 오히려 김포공항 앞에는 잘 발전돼 있잖아요. 서울에서 가양동 뭐 이쪽에서는 오히려 잘 발전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파트만 짓지 이제 기업은 들어오지 않는 거냐,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인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이거를 개발 계획을 성과로 내세우지만 유치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여기죠. 신도림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지금 와 있는데 지금 화곡역에서 와 있죠. 화곡역에서 뻗어서 이렇게 원종동, 작전동, 가정동 이렇게 해서 이게 청라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원종 홍대선이라는 건 이쪽 DMC에서 가양동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화곡역 쪽으로 들어오는 거, 이거의 연장. 이거의 연장과 2호선의 연장, 이거를 동시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호선도 연장하면 이게 달 수가 있겠죠. 연결이 되겠죠. 이제 김포국제공항하고 또 이렇게 계양역이 지금 있기 때문에 계양역 연결하고 작전역 연결하면 또 다른 선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접근성을 높여야 되는 거, 서울에 대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갈등이 이제 진행 중이죠. 테크노밸리를 거쳐서 박천역으로 연결해서 계양역의 혼잡도를 해소한다는 거죠. 지금 계양역이 그나마 서울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해요. 그래서 공항에서 오는 거 갈아타고 찍고서 갈아타고 또 김포공항역에 내려서 또 다른 선 갈아타고, 저도 이제 그쪽으로 나갈 때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제 LG가 지금 그쪽 화곡 쪽에 와 있잖아요. 그 김포공항 앞에 와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옛날 LG가 친정집이라서 그쪽 직원 오비들 만나러 갈 때 그쪽으로 갑니다. 현역 직원들, 제 후배들이죠. 그다음에 계양 작전동이나 구도심이 상대적인 박탈감, 군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양 테크노밸리 개발에 이제 관심은 쏠리는데 노후화된 계산 택시, 작전동 등 구도심 주민들이 이제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죠. 계양구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규제가 지역 발전을 좀 가로막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 발전,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완화의 현실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치 거물들이 전장으로 항상 삼아져 왔죠. 서울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미래 산업의 심장이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좀 캐치플레이를 내걸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험지로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게 오히려 개항을 먹여 살릴 어떤 정책을 좀 잘 내세우면 좋은 대안의 당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죠. 그 정치인이 기업을 오라가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업이 스스로 올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지밸리, 계양밸리라고 그러죠. 이쪽이 이제 마곡이 지금 잘 발전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LG가 그쪽에 터르 연구소 쪽이 R&D 센터가 잘 갖추고 있어가지고 저 후배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 이런 마곡의 IT 밸리나 이제 다양한 LG, 특히 LG가 제일 크게 자리 잡고 있죠. 이 R&D 이런 거와 계양의 제조 R&D, 그다음에 송도의 BT 이런 것들을 트라이앵글 어떤 망을 구축을 해서 서로 공급망이죠. 공급망이라는 꼭 제조업의 공급망은 아닙니다. 사람,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의 공급망을 잘 갖추면은 또 다른 발전 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느냐. 스타트업도 다양하게 발전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앵커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들어올 수 있게 유치의 어떤 매력을 만들어줄 수 있다. 또 이제 그거의 어떤 유치단장 역할도 저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2호선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고,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대장 홍대선, 그다음에 지하철 2호선 연장선 가지선이죠. 가지선과 연결해서 원종동, 작전동, 가정동 이렇게 청라까지, 청라국제도시까지 이렇게 해결을 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스마트 리빙랩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AI 주차 관제 시스템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구도심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골목과 공영주차장의 빈자리, 이 공영주차장, 특히 골목에 이제 지정주차장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낮과 밤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이제 우리가 공유 차량처럼, 공유 자전거 이런 것처럼 활용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또는 이제 스마트 방법, 안전, 이런 쪽에도 CCTV나 AI 기술을 결합해서 여성이나 아이들이 밤길에도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특구화, 이런 쪽을 좀 저희가 내세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제 구도심의 어떤 박탈감이나 군사 규제 지역이나 그린벨트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는 이제 교육 듣고 개항으로 이제 젊은 층을 공략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항 테크노밸리의 성공은 결국은 인재에 달려있죠. 결국은 인재를 잘 쓸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업들은 가고 안 가고 하잖아요. 지방을 잘 안 가려고 하는 이유도 가장 큰 게 그걸 겁니다. 이 과학고 영재고 수준의 AI, 바이오 영재 교육센터를 설립을 하고 학교 정규과정 외에 저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멘토링하는 방과후 심화 학습센터를 지자체나 예산으로 이제 운영을 해보는 거. 그다음에 3040 학부모 타겟으로는 교육 때문에 이제 목동이나 부천으로 자꾸 이사 가지 않도록 과학 교육 명문구로 새로운 이미지 탈바꿈을 해보는 거. 이런 것들도 어떤 미래 세대에 대한 공략 방법. 네, 지금까지 계양구의 3대 핵심 정치 이슈 및 그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지금 이 계양구라는 곳이 이제 계양을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제주지사가 붙었던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떤 지역 발전보다는 그냥 정치적 이슈였죠. 정치권으로서 왔던 거지 일꾼으로 온 게 아닙니다. 지역 일꾼으로. 또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냥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잠깐 와서 그냥 쭉 공약만 던져놨지 현실성 없는 공약만, 데이터 근거도 없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정치 1번지 개항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 1번지 개항, 그리고 이제 마곡하고 송도 이렇게 있는 중간 기착지로서의 계양 테크노밸리, 거기에 따른 인력, 수급,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새로운 그 합리적인 중도층이나 2030 세대의 표심을 좀 자극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치하는 후보가 아니라 일하는 후보, 일꾼을 뽑는, 그래서 정쟁의 땅에서 실용의 땅으로 이렇게 내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